자, 하이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방어가 잘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을 만한 종목이죠, 하이브. 자, 이 하이브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코스피에서 방어와 성장이 다 가능한 종목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쭉 그 방어와 성장이 다 가능한 종목들 라인업에서 하이브는 안 들어가 있었죠. 이제 양쪽에 들어가는 게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고려아연까지라서 방어주의 개념을 가진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자, 이 하이브는 거기에 이제 소비주입니다만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 자체가 하이브의 경우는 현재 소위 방어주의 흐름보다 성장주 쪽의 개념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엔터주들과는 다르게. 그렇죠. 자,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 기관들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 섹터 내에서 호불호 종목이 아주 뚜렷한 케이스가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주 오래전서부터 게임과 엔터의 경우는 특히 더더욱 그렇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에 기관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에 NC소프트, 펄 어비스, 그리고 이제 3위 데브 시스터즈, 이런 종목들까지 소개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엔터 쪽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죠. 하이브, JY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모멘텀 타고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계속 밀어붙여요. 이게 타고 들어오면, 자, 뭐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쪽으로 이제 또 최근에 좀 팔죠. 개인들도 사고 외국인들 사고 이제 최근 흐름을 가지고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 이제 쭉 들어가서 이제 시기에 다가오니까 이쪽도 구조가 역시 마찬가지 엔터하고 조금 비슷한 경향을 가지게 되죠. 엔터주에 그랬던 것처럼 미리 사전에 당겨 올리고, 구조 똑같은, 이게 게임이나 똑같다는 얘기 여러 번 들었었죠. 그래서 기대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 기대 가지고 사전에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이게 실행되기 전에 약 한 달 전쯤에 먼저 두들겨 판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제 게임 같은 경우 출시일이죠. 출시되면은 다시 끌어당긴 다음에 출시가 되면 패대기 치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기대감을 다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 다가오면 두들겨 패고, 이건 무한 반복으로 들어가요. 엔터도 거의 비슷한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부터 JYP에서도 YG에서도 쭉 설명드릴 때마다 무슨 얘기를 들었었냐라고 하면, 자, 무슨 얘기를 들었었냐라고 하면, 기관들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설레발을 치게 될 경우 이거 고가 진입한다는 신호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달 정도 지나가게 되면 쳐 누르는 흐름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완전 별볼일 없고 뭐 신작이 부진이 우려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비용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드립다 쳐놓는다 라고 하면, 반대로 올라가게 되는 위치로 보면 거의 틀림없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 이 종목은 저 앞쪽에서 뉴진스 파동으로 하이브가 굉장히 부진하게 들어올 때, 자,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저점 같은데 잠깐씩 받고 요 밀려 내려올 때 같은 경우도, 자, 이거 그냥 추가로 들어가십시오라고 해서 지금 쭉 계속 추천드렸었죠. 이때 뉴진스 때 깨졌던 게 이건데요. 이때 같은 경우도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었냐라고 하면, 그들이 온다. 그렇죠. 그들이 온다. 예를 들면 우리 뭐 이쪽에 이제 음악 쪽의 아티스트들로 친다라고 하면, 뭐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유명한 GD 같은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글로벌을 친다라고 하면 세 개의 팀이 나오게 되죠. YG의 블랙핑크, 블핑, 유튜브, SNS 이쪽으로 가장 영향력이 강한 걸그룹 블핑이 있고, JYP는 자, 기록상으로 이게 BTS보다 더 강력한 음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뭐니 해도, 그렇죠?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뭐니 해도 BTS죠. BTS. 그렇기 때문에 이 BTS 기대감이라는 거 하는 게 지금 저쪽에 추천을 저희 종목 하이브 종목 그 천재투자팀에서 종목 분석한 거 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저쪽에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들이 온다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어주로 구분을 하고 성장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방어주 개념에서 제외를 시켜놨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BTS에서 일정이 쭉 다 나왔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방금 전에 NC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게임즈에서 이 구성하고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워비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기도 그렇죠. 나혼nep 이거 출시 기대감, 그리고 사전에 먼저 출시 기대감을 쫙 잡아뽑고 출시되기 직전까지 쫙 누른 다음에 출시되기 직전에 다시 기대감 부각시켜서 다 올린 다음에 또 패대기 쳐버리고, 그 다음에 실적 나오기 전까지 다시 실적 기대감해서 다시 끌어오는 다음에 실적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개패대기. 그렇죠? 그래서 쭉 내려갔다가 얘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얘기만 그냥 신작이 부진화되는 둥 어쩌고 저쩌고 최근에 들어서 신작 부진 아닙니다. 자, 앞쪽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부진하긴 뭐가 부진해? 이렇게 좋았는데. 근데 신작 부진 이따 소리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죠. 신작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한국에 있는 게임사 중에서 신작 발매를 가장 많이 한 게임사에 신작이 없다. 그 다음에 신작 나오는 족족 그냥 랭킹 1위 하면서 내리 1위 찍으면서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신작 흥행이 부진하다. 이런 소리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작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 빼트려가지고 여러분들 다 깨트려 놓고는 그러고는 으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하고 이런 식으로 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개설발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패대기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이런 구조 보이고 있죠. 지금 이제 시장 원래도 하이브의 경우에는 이제 다 나왔잖아요. 일정. 그래서 부산 쪽 강에 난리가 나고 최근 뉴스 같은 경우도 하이브 광화문 공연 나오죠? BTS 광화문 공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 있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성장 국면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BTS 불핑.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쫙 다 나왔어요. 나올 거. 그래서 쭉 이제 나올 거 다 나온 겁니다. 요럴 때 되면 이렇게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자 BTS가 이게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가 이 투자 주체별 성향을 정확하게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디 보냐라고 하면 자 일단 BTS가 결국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이브가 기본적으로 수익을 계속 이제 내는 방향으로 가게 수익이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펀더멘털의 중심을 둔 여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사고, 그리고 개인은 이제 이슈 제일 쪽에다 포인트 두고 시세가 쭉 올라 들어가니까 이제 시세 보고 쭉 따라 들어가는 형태. 그러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모멘텀 나올 때 모멘텀 드라이버 걸어가지고 쫙 당겼다가 그다음에 주가 끌어올린 다음에 헤쳐먹고 달아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한전 같은 데서도 봤고요. 이건 연기금부터가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한전 같은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한전 가지고 단타 치고 있는 게 우리 연기금이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또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 이것도 순식간에 말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어저께 분석을 해드렸었죠. 이런 종목 가지고 단타 치고 있는 게 연기금이거든요. 이렇게 한전을 가지고 단타 치고 앉아 있다 이겁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이긴 한데 이게 단타 플레이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왔다가 팔고 들어왔다 팔고 들어왔다 팔고 이질하고 있죠. 들어왔다 팔고 들어왔다 팔고 들어왔다 팔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래서 계속하면서 이제 이 기관들의 이런 모멘텀 플레이 매매가 이렇게 사이클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끌어올렸다가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두들겨 패놓고 또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먹이들 들어오면 거기다 대고 차익 실현 들어가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거죠. 이 종목의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오늘 저점 이게 딱 들어갔어요. 이제 사야 될 자리까지 여기에서 들어왔습니다. 자, 이 케이스를 본다 그러면 이제 공연을 할 때마다 단기적으로 할 때마다 모멘텀이 돼요.
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충분히 올라가는 쪽까지 다 가겠다면 이 아래쪽 구간에서는 실적이 우선 실적이 나빠질 수가 없죠. 예? 실적이 나빠질 수가 없죠. 실적 어마어마하게 돌아들어가는 이런 실적 나오는 거 엄청난 실적이잖아요. 실적 좋아지는 구조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BTS가 공연을 할 때마다 단기적으로 모멘텀 드라이브가 걸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 이제 떨어져 시장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떨어질 만큼 이제 충분히 떨어져 왔지 않습니까? 이런 쪽의 구조라 그러면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이제 시장 돌아 들어가면 뭐 저쪽에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아마도 뭐 통신주 이런 것들보다 현재 주요 종목들 가운데 방어력이 가장 강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왜 내려야 되죠? 조금 비싸다? 그거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지금 이 하이브가 내려야 될 이유는 다른 여타 밸류에이션이죠. 근데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APR 같은 경우 이렇게 따로 돌잖아요. 화장품 업종 전체의 거하고는 다르게 돕니다. 그 예외되는 종목들 그 중에 하나에 지금 꼽아놨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이 업종이 내려가지고 농심이 내리기 때문에 삼양식품도 내린다. 그건 지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파마리서치가 내리기 때문에 클래시스도 내린다. 역시 마찬가지 클래시스는 지들 종목이 아니니까 그런 거고요. 그런데 지들 종목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요. 이건 화장품 섹터가 계속 내려도 자기들 종목들 같아요. 지들 종목이라 그러면 이게 사이클 매매만 들어가지 전체적으로 패지는 않습니다.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내려오면 사요. 제가 APR 같은 경우로도 내려오면 사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이 하이브에도 똑같이 전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이브가 실적이 내려갈 리가 없잖아요. 그 현재 방어적으로 가장 강한 구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뭐 마땅하게 여기가 살 게 없다. 뭐 사면 좋을까? 지금 사셔도 돼요. 그럼 내려오면 추가시켜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일부 정도 일단 붙여놓고 이 정도까지 요 구간 아래쪽으로가 다 매수 구간이에요. 여기까지. 자 30만 여기 33만 8천 34만 원 쓰죠. 요 4만 원 정도의 구간이 통으로 매수 그리고 오늘 저점 같은 경우가 딱 그 중간 중심 자리가 되는 겁니다. 121선 여기. 그래서 여기도 지금도 매수 가능하고요. 이제 시장 자체가 아직 빠르게 돌아 나오고 있지는 못하니까 또 시장이 돌아 들어 같은 경우 아직 어제도 그렇고 오늘 오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반도체들이 일단 가장 먼저 빠르게 돌아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쪽에 집중하는 와중에 또 내리는 거 아닐까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두려움에서 방어가 될 만한 종목들을 산다라고 할 때 하이브 이런 종목들 요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종목 순서에서는 지금 분석상 조금 뒤로 가 있습니다만 여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도 주가가 이제 많이 내려와서 여기까지 해서 5개의 방어주와 성장주를 겸하는 종목 설명드렸습니다. 이 5개 종목은 모두 다 오늘 저점선에서는 모두 다 사셔도 가능해요. 살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 중에서 방어력이 가장 강한 종목을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종목 하이브가 되겠습니다. 자, 전주의 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아래로 쏙 들어왔다가 위치에 들어왔죠.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그리고 풀리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도 지금 쭉 달고 올라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반등 나올 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 쪽이라 그러면 이게 아니라 반도체죠. 반도체 쪽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혹시 또 내일 또 깨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나눠서 접근을 하세요.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 들어가는 쪽으로 쉬고 그리고 나머지 현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반등 나오면 빠르게 올라갈 쪽뭐 이제 그쪽으로 몰아넣으시면 되는 거죠. 예,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존의 4종목과 하이브까지 해서 이 5개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5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2개씩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된 것처럼 종목이 올라들어가도 방어주니까요.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관광개발, 고려연, 여기 하이브 몇 가지 종목 중에서 하나 한 개 종목만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리에서 가장 유리한 종목이다라고 하면 방어적인 주기적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바로 하이브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지금 뭐 변동성이 뭐 장난 아니죠. 지금 뭐 이 하나 에어로 같은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도 뭐 하나 에어로 같은 종목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엄청나죠. 오늘 고가 대비 24.8%가 납니다. S-오일 같은 종목은 S-오일 같은 종목은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플러스로 나왔다가 뭐 거의 전쟁이 난 상태고요. 이렇게 뭐 완전히 전쟁이 일어난 상태고 변동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더 잘 고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죠. 이 중에서 뭘 빼가지고 뭘 더 사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 판단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오르고에서 천재투자TV에서 방향 잡아드리고 그리고 오르고 있는 최고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르고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이 오르고 있는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경력이 10년 이상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은 안 되더라도요. 시장이 대수로 깨지는 장세만 대수로 깨지는 것마다 최소 10년 경력이라 그러면 시장의 대세 하락만도 2번 이상 본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천재 리더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하락을 굉장히 많이 본 그렇죠? 이런 옛날에 허구는 많았으니까요. 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수십 번 이상 겪었어요. 우리는. 2000년도 IT 버블 때, IMF 때, IT 버블 때, 금융위기 때, 2011년도 이게 남유럽 리스크가 폭락 때 수없이 많이 겪었거든요. 2004년에 차이나 버블 리스크 때, 차이나 리스크 때, 한 달 동안 지수가 20%씩 30% 깨지는 흐름들 이런 거 충분히 다 겪고 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인 흐름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현명하게 대처해서 잘 이겨나가시고 그리고 또 다른 수익기회 누리시기 바랍니다.